나머지 정리 일단 문제 해석이 정확하게 되는지 볼게요. 첫째, x가 빠졌다.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나와 있고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주어져 있어. 그랬을 때 a, b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네요.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만 갖고도 우리는 식을 세울 수는 있어요. 최초의 식. 얘를 나누래요. 누구로 나눈다가 나와 있네요. 그럼 누구로? x-2의 제곱 3. x-3의 제곱으로. 근데 불편한 게 있죠. 나누는 값이 만약에 2차식이라 하더라도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이었다면 두 개 값을 다 대입을 해가지고 식을 완성시킬 수 있을 건데 조건을 두 개를 만들 수 있는데 얘는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좀 불편한 사항인 거예요. 맞죠? 그랬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몫이 얼마인지 알아볼래? 모르죠?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얼마다? 3의 n제곱 x-3이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는 겁니다. 괜찮니? 근데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은 완전 제곱식 나눈다는 자체가 원래 이 식을 뭐 얘 모양꼴로 나눴을 때 뭐 묶어내고 막 하는 거 있는데 이거 좀 내용이 좀 달라. 좀 생소해. 근데 중요한 결정적인 힌트 하나가 있어요. 얘랑 얘랑 어때? 같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x에 3을 대입하면 얘는 이때 0 된다는 조건을 맞는 거잖아. 그럼 3을 집어넣어봐요. 그럼 3의 n승 3의 제곱 3a 플러스 b가 될 건데 얘가 얼마가 되어야 한다? 일단 0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지수는 0이 될 수 없고 뒤에 있는 요 1차식의 값만 0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물어볼게요. 9 더하기 3a 플러스 b는 0이다라는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거 맞겠어요? 맞죠? 여기다 3 넣었을 때 얘는 무조건 0 돼야 돼요. 얘가 0 될 수 방법은 얘밖에 없다고. 따라서 여기다 3을 대입하면 이건 무조건 참인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조건은 하나인데 미정계수는 두 개라서 뭐 자연수 a, b라는 말도 없기 때문에 이걸 0으로 만들어주는 a, b 값을 우리가 지금 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지금 못 구해요. 얘가 0이 되는 a, b 값을 지금 우리가 못 구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물어볼게. 조건식은 하나가 있는데 미지수 a, b가 있어. 근데 a, b의 관계식은 알지만 a, b를 정확히 하나로 구할 수가 없어. 이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요. 사실 이 방법은 되게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한 문자에 관한 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 값을 b에 관하여 정리한다면 a에 관하여 정리하려면 양변을 3으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b에 관하여 정리하는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럼 b하고 a하고의 관계는 얘가 무조건 성립한다는 얘기인 거고 b값 대신에 얘를 대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뭐가 가능해지냐면 얘를 이쪽에 대입을 해요. 그럼 미정계수가 두 개에서 a 하나로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얘들아 좌변하고 우변이 있는데 똑같은 식이야. 여기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0 되는데 그럼 여기도 3 집어넣으면 0 돼야 되겠죠. 그럼 둘 다 x는 3을 대입했을 때 0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우리가 이 표현법을 뭐라고 하냐면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 이거 인수가 존재하는 거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말은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거든. 자, 이 오른쪽 식을 우리가 인수분해 단어는 아니지만 개념적으로는 먼저 배울 수 있어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x에 3을 넣었을 때 0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괄호가 아주 예쁘게 x마3으로 묶여 있으니까 더 쉽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x에 3 넣었을 때 0 된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결과적으로 얘를 묶으면 이런 식으로 x마3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그럼 왼쪽 식도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도 분명히 뭐가 된다는 얘기?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x마 3으로 묶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 있겠어? 얘네들을 묶으면 무조건 x-3이라는 인수를 갖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식으로 정리해서 확인해 볼게요. 여기 b에다가 얘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x에서 쓸게 그대로 x제곱 플러스 ax고 b값 대신에 얘를 집어넣는데 마3으로 묶어. 인수분해 보일까요? 마3하고 a 플러스 3하고 크로스하면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인수분하면 x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a 플러스 3하고 여기는 x의 a인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근데 이거를 너희들 대입을 시켜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내용이 아니라 오른쪽에다가 x에다 3을 대입했더니 0 돼. 그럼 얘 똑같이 x에 3에서 0 돼야 되겠네? 그 말은 x마 3으로 무조건 인수분해가 될 거다 라고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식을 딱 보자마자 3 넣으면 0이네? 그럼 얘 무조건 인수를 누구로 가죠? 얘를 갖겠네? 그럼 x마 3이랑 x-4 번호 두시고 이 녀석을 이렇게 처음부터 바꾸고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뭐가 더 좋은 거냐면 얘는 미정계수가 2개였지만 처음부터 미정계수 몇 개로 바꿀 수 있어? 1개로 만들고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령을 이제 우리가 3차식이면 ax 세제곱 bx제곱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해가지고 미정계수 4개가 사용돼야 되는데 문제의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미정계수를 줄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미정계수를 무슨 말인지 알죠? 미정계수를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개수를. 그래서 그거에 하는 요령으로 0인자 x의 특정한 숫자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0인자 조건에 대한 미정계수를 줄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음번 너희들 할 건데 결국 이거야. 얘가 x마상으로 묶여. 그럼 얘를 x마상으로 묶으면 다시 x마상 하나 남고요. qx 하나 남고 더하기 3의 n승 될 거 아니야. 그럼 봐봐요. 요 식이랑 얘랑 같은 거니까 이 주황색 부분에 해당하는 값은 얘를 제외한 이것과 이것은 뭐한 거? 곱한 거랑 얘랑 같다고 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추가 풀 수 있습니다. 됐죠? 0인자에 관련 내용을 좀 설명하고 싶었어요. 자, 다음 얘는 그래도 좀 만만할 것 같은데 그나마 얘가 좀 3차식 fx에 대한 조건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저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나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나누는 값이 2차식인데 예뻐 안 예뻐? 나누는 값 예뻐요. 나누는 값이 뭐가 가능해?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그래서 1과 2를 넣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는 것이니까 1 넣었을 때랑 2 넣었을 때를 확인하시면 되겠고 F0이라는 이 조건이 3이 나와 있으니 이것도 특별한 하나 조건이 되겠죠. F0은 3 조건이 있고 1과 2를 넣고 싶어. 근데 1과 2를 넣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1을 넣었을 때 값인 F1과 F2를 알아야 돼. 이거 나의 예상법을 해야죠. 이거 얼마 집어넣어? 처음에 얼마 집어넣을까? 0을 집어넣어야죠. 0 집어넣으면 F0 더하기 0 F0 넣으면 F1 되죠. F1은 F0 더하기 0이랑 같습니다는 조건식 하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요 1을 넣으면 F2는 F1 더하기 0 그럼 F1과 F2의 조건이 나오는 거네요. 끝. 안 풀어드려요. 이건 너희들이 다시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려주고 다음 284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킵니다 라는 조건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항등식이에요. 그리고 fx를 x-5로 나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f5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고 저 문제는 f5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고 주어진 항등식이에요. 이 항등식을 이용해야 돼요. 그럼 항등식 풀법은 정해져 있잖아. 무엇과 무엇? 수치 대입과 개수 비교란 말이야. 그럼 수치 대입과 개수 비교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미정계수가 몇 개가 있고 어떻게 좌변과 우변에 어떤 값이 같을까를 비교하려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처음 봤을 때 불편해 보이는 게 뭐냐면 x에 관한 조건이 얘밖에 없고 복잡한 뭔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너희들 뭘 할 수가 없어. 비교하고 싶어도
개수를 넣어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그죠? 그러니까 x에다 어떤 특정한 숫자를 넣는다고 해가지고 fx가 구해지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식 자체가 fx에 관하여 정리가 되어 있다면 좋은데 여기도 fx 얘가 전혀 다른 값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너희들이 첫 번째 떠올릴 수 있는 건 내가 구하는 게 f5니까 x에 5 더하면 답 나오지 않을까요? 아, 여기는 f4인데 여기는 f25예요. 해결이 안 돼.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보는 포인트가 좀 달라져야 돼. 이게 아직 익숙한 이런 문제를 많이 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접근이 잘 안 보일 수는 있어. 그런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다항식. 이 문제 제일 중요한 조건은 다항식 그리고 항등식.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 조건을 그냥 흘려보내면 아예 못 풀어. 다항식이라는 조건. 다항식이라는 뜻은 몇 차일지 모르지만 1차, 2차, 3차, 4차, 5차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이지 아닐까 싶은 거야. 나중에 수능 문제들이 정말 어려움이 나면 이 다항식을 2차일 때 가정을 하고 3차일 때와 4차일 때도 가정을 해가지고 직접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단 우리가 다항식 fx의 차수를 알아야 돼. fx를 n차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얘의 차수를 알아내서 얘가 만약에 3차식이에요 라고 하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 fx를 x세제곱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몇 차식인지를 알아야 미정계수를 넣어서 정리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 문제는 몇 차식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어려운 거야. 다시 이 문제는 좀 꼭 익혀야 되는 내용이니까 나머지 정리하고 다항식 단원에서 문제를 나중에 풀다 보면 내가 너 나중에 센수학 시단계만 따로 뽑아서 문제도 줄 거거든. 그때 보면은 좀 억지스럽고 지저분해 이런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 요 요령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요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야 돼요. 다시 fx가 다항식인데 몇 차인지 몰라. 우리가 fx를 구해야 해. 그럼 fx의 값을 미정계수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구해야 하는데 차수를 모르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fx를 n차라고 가정을 한 후에 n값부터 먼저 구하는 거. 그럼 문제가 풀려요. 근데 좀 당황스러운 건 몇 차인지 어떻게 하냐? 알았어 봐봐. 좌변만 볼게. 얘가 n차죠? n차에다가 x제곱을 곱했어요. 몇 차 돼요? n 플러스 2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차예요? 3차예요. 얘를 왜 하냐고? 일단 봐봐. 그럼 중요한 거죠. 얘는 2차예요. 얘가 몇 차일까요? 물어보는데 fx가 n차인데 x 대신에 x제곱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fx가 만약에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녀석이라면 x에 x제곱을 집어넣은 식은요 x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몇 차식이에요? 6차식이에요. 괜찮아? 그럼 만약에 이 조건이면 fx의 제곱에서 fx제곱을 빼면 몇 차가 될까요? 이게 몇 차라고? 이거의 제곱이잖아. 몇 차야? 6차예요. 이게 몇 차라고? 6차예요. 6차 빼기 6차는 5차예요? 그럼 모르는 거란 말이야 원래는. 차수가 똑같아도 없어지지 않을 수 있어 최고차항이. 근데 얘같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었다면 1의 세제곱도 마찬가지로 1이니까 여기서 6차가 없어지죠. 그럼 이게 몇 차가 되는 거야? 무조건 5차 이하가 되는 거죠. 5차가 될 수도 있고 5차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봐봐. 그런데 만약에 fx가 예를 들어서 1이 아닌 값이었어. 여기가 만약에 2, 이런 A라고 해볼게. 여기가 만약에 개수가 A였다고 하잖아.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A라고 한다면 fx 제곱은 여기에 x에다가 x 제곱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얘 같은 경우도 안 바뀌네. 얘 집어넣으면 또 어떻게 돼? 여기다가 x제곱 똑같이
ax 6제곱이 되는 거네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네 계수가. 아니 미안해. 얘가 얘면은 fx 제곱은 여기 x에다가 맞는 x제곱 집어서 얘가 되거든요. 그럼 fx 제곱의 최고창의 개수는 얼마야? 이거 최고창의 개수는 a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제곱해야 되죠. 그럼 이 덩어리를 한번 제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개수가 얼마 돼? a 제곱이 돼요. a가 만약에 1이라면 0은 될 수 없으니까 a가 만약에 1이라면 최고창의 개수가 똑같아서 없어져서 오차가 될 수도 있지만 a가 1이 아니라면 최고창은 없어지지 않겠죠. 이것은 요 내용까지 고려해야 돼요. 다시 다항식 fx라는 항등식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fx를 구하고 싶은데 fx의 차수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식을 변형시킬 수가 없어요. 이때는 우리가 fx를 가정해야 돼. 그리고 fx가 몇 차식인지 알아내야 되는데 그때 fx가 n차라면 fx제곱은 몇 차가 될 수 있는지 알아내야 하시고, 두 번째는 최고창의 개수에 의해서 최고창의 개수에 따라 얘네들의 최고창이 없어질 수도 있고 남아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정리해 두시고 나중에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이제 어떻게 푸냐면 fx를 당연히 n차라고 가정을 하고 풀 거예요. 근데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나와 있으니 어떻게 두는 거냐면 1xn제곱 플러스 거시기 이렇게 두시면 돼요. 저 물결로 되어 있는 뒤에 있는 것은 n차보다 차수가 낮은 녀석이거든. 그냥 물결로 두셔도 되고 네모로 두셔도 되고 뭐 또 다른 건 gx라고 둘 수도 있는데 얘는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서 당장은 이렇게만 보면은 n과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해보자. 그럼 다시 한번 정확히 좀 풀어볼게요. 얘가 몇 차? n 플러스 2차. 얘 3차. 얘는 몇 차? x제곱을 2n차가 2n차가 돼. 그럼 이게 항등식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최고창의 개수랑 값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 맞죠? 그럼 봐봐. 얘가 만약에 얘라고 본다면 요 녀석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x의 n제곱, 개수는 1이야. 여기에다가 그냥 x제곱을 곱하는 녀석이니까 개수는 1 그대로의 n 플러스 2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 x에다가 x제곱을 대입하게 되는 거니까 차수만 2차가 돼서 x의 2n차가 될 거고 최고창에서 여전히 1일 거야. 괜찮아요? 그럼 이제 각각의 양변에 있는 최고창을 구해 볼 건데요. 자, 우변 볼게. 얘하고 얘하고 이 n 값은 아무리 작아도 몇 차? 아무리 작아도 1차일 거 아니에요, 그죠? 1차까지 한번 해볼게. 1차 했을 때 성립했더니 보자는 얘기야. 얘가 만약 1차면 얘도 2차고 얘도 2차니까 얘랑 얘랑 합친 게 최고창의 개수 6이 될 거예요. 근데 n이 만약에 1이라면 얘는 3차고 얘도 3차서 좌변과 우변이 같은 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n은 1차가 될 수 없다. 애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구하려는 요 n 값이 가장 큰 차수가 맞을 거야. 근데 얘가 아닌 다른 것들도 n 값에 따라서 최고창이 될 수 있다면 그 상황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이게 어려워. 됐죠? 자, 이제 가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4차, 3차. 이제 얘 아니야. 최고창은 얘예요. 그럼 얘는 4차가 되는 거고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얘는 여전히 2차가 안 되고 얘 4차가 되겠네? 그럼 같을 수 있어 없어? 있네요. 같을 수 있고 최고창의 개수도 얘는 1이고 얘도 1이라서 n이 2가 된다면 좌변과 우변이 어떻다? 같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n 값을 얼마로 보자? 2라고 놓고 이제 문제를 풀자는 얘기인 겁니다. 되겠니?
일단은 n이 2가 되면요 fx가 결정이 돼요. x제곱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그럼 미정계수로 몇 개가 되겠어? ax 플러스 b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 fx에다가 요거 대입하시고 요것도 여기다 제곱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양변에 요 fx 미정계수 2개짜리를 대입하세요. 그럼 전체 식에서는 미정계수 몇 개야? 2개가 되는 거니까 개수 비교를 통해서 fx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fx가 다항식이라는 조건만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미정계수와 최고차항의 차수를 예상하거나 알아낸 다음에 항등식 구조 풀면 fx가 구해지는 문제입니다. 얘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처음 보는 유형이라서. 됐죠? 오케이. 다음 285번. 다음 식을 x만 또 뭐야? 잠깐만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냥 2차식이 아니라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문제들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식 써보자. x 100제곱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00제곱 마이너스 몫이 qx 나머지 rx 나머지가 rx인데 나머지가 몇 차식이야 그럼 일단 1차식 ax 플러스 b가 될 것 같아요. 자, 항등식 문제는 풀이 전에 사실은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활용할 조건이 뭐가 있는지 먼저 보면 더 좋거든. 우리는 rx 알아야 돼. a, b 알아내야 되겠죠. 그럼 이거 2개 알려면 조건식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할 거야. 조건식 2개 대입할 거 준비하세요. 됐죠? 두 번째 q-를 구하래.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qx를 구해야 해? qx 없이도 구할 수 있어? qx 몰라도 될까요? qx를 구할 줄 알아야 될까요? qx 얘들아 qx가 몇 차식이야 그러면? 98. 그죠? 98차죠. qx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q-1은 qx 없이 구하자는 얘기죠. 방법은 여기 x 뭐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다 계산이 되잖아. 그럼 qx는 직접 구하지 않고 q-1을 구할 거고 R2는 1차니까 미정계수 a, b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그러면은 조건식이 2개가 나와야 하는데 미정계수가 2개라서 얘가 0 되는 값은 x-는 1박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또. 완전 제곱식이고. 어이씨. 일단 뭐 해봐. 아까 했잖아요.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얘 얼마 돼요? 이거 0 돼요. 그럼 이 우변도 x에 1 넣으면 얼마가 돼야 돼? 0 돼야 돼요. 여기 1 넣으니까 0 되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0 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식은 ax에다가 1 넣어서 a 플러스 b는 얼마다? 0이라는 조건식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조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잠깐 했잖아. 이걸 누구에 관한 정리해? b에 관하여 정리하면 b는 마이너스 a랑 같은 거고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ax 마이너스 a로 바뀌면서 a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양변은 뭐 할 수 있어? x 마이너스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x 100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제곱 qx 플러스 a x 마이너스 1인데 여기다가 1 넣으면 0 되는 거잖아. 여기도 1 되면 0 되는 거잖아. 그럼 모두 다 양쪽 모두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는 거죠. 이거 날려버리라고. 원래 나누는 개념은 아니고 사실은 나눈다고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해야 되네. 많이 예를 들어볼게. x 마이너스 2 여기가 fx x 마이너스 2 이게 gx. 자, 이 식이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라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인 거죠. 방정식이라면 qx, gx하고 fx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상관없는데 얘가 항등식이라면 잘 봐봐.
완전히 좌변과 우변이 항상 똑같아야 돼. 근데 x-가 똑같잖아. 그럼 나머지에 해당하는 f랑 g가 어떻게 돼야 돼? 개수 비교상으로 얘네들 어때야 돼? 같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fx랑 gx가 같습니다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 너희들이 그냥 양쪽을 x-로 나눠서 없어지니까 둘이 같다는 거 되지 않나요? 나누려면 x-가 0이 아니어야 하는 거잖아. 그럼 풀이 과정상에는 x가 2가 아닐 때와 x가 2일 때 또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한 풀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풀면. 그 나누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항등식이니까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기 위해서 인수가 아닌 fg의 값이 어떻다? 당연히 같아야 한다로 푸는 거란 얘기야. 이건 아무 생각 없이 풀다 보면 그냥 풀리긴 할 텐데 정확한 논리는 맞지 않아요. 나누게 되면은. 그럼 다시 여기도 x-가 양쪽 다 있어. 여기도 인수분해면 x-를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제 요거는 상식으로 해서 갈자는 얘기야.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리고 x의 n-1제곱 더하기 x의 n-2제곱 더하기 x의 n-3제곱 뚜두두두 어디까지? 1까지. 이제는 요 정도는 이제 익히셔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 x에 만약에 10제곱 마이너스를 계산하래. 그럼 x 마이너스 1에 x의 몇 제곱? 9제곱, 8제곱, 7제곱 해가지고 1까지.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식을 알고 있는 거냐면 이거 연결해 볼게.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를 인수로 갖고 있고요. 얘보다 차수가 하나 더 작은 x제곱 x 더하기 1 이라는 값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였어요.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잖아. 또 뭐 있어? x제곱 마이너스 1 합차 공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x 마이너스 인수 뒤에는 2차보다 1차가 작은 x와 1의 합이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다. 괜찮겠니?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럼 이제 조금 우리가 많은 걸 배웠으니까 이거 인수분해 얘가 되는 거 증명을 해볼까요? 증명 굉장히 쉬워요. 요거 쓰면 어떤 방법 쓰면 되겠어? 조리집법 써요. 자 봐봐요. x의 누구를 n제곱 마이너스 1을 누구로 나눈다? x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거잖아. 1차씩 나누는 거잖아. 잘 봐. x의 n제곱 0 곱하기 x의 n-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의 n-2제곱 뚜두두 해가지고 마지막 함수 1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거 조리집법 하려면 맨 앞에 있는 개수 1 쓰시고 여기는 0, 0, 0, 0 마지막 것만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를 뭘로 나눠? x-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 0인데 뭐가 돼? 1 1 더하면 1 곱하면 1 더하면 1 곱하면 1 다 어떻게 될 것 같아?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맨 마지막 것만 나머지가 0으로 없어지는 거고 그 전까지는 다 여기 몫이 더 얼마야? 1이 되겠죠? 맞죠? 그럼 얘가 바로 뭐? 얘가 몫이잖아. 얘가 상수항이고 얘가 최고차항 n-1창이 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얘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거는 외우자야. x n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된다라고 외우자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값은 x 마이너스 1에 x 99제곱부터 하나씩 낮아져서 상수 1까지가 있는 항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를 뭐 하면 x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 qx 더하기 a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라서 얘랑 여기 99차 식이랑 어떻다? 같은 식이 된다. 그래서 a, b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아?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286번은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이긴 해요.
pθ는 1, 2,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그리고 px가 몇 차식으로 나와 있냐면 3차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px를 구게 하는 문제였어요. 이 최초의 식을 그냥 이대로 놓고 풀면은 좀 잘 안 보인다고 했고, 이 식을 조금만 변형시키면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용하는 거였지? 지난주에 내가 했어. 그렇지. 얘 같은 경우는 2를 곱해서 2p2는 1이다. 얘는 3p3은 1이고 4p4는 1이다 그랬잖아. 그럼 1p1은 또 1인 거잖아. x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을 때 똑같은 값 4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마치 이 한 덩어리를 하나의 함수로 보자고 했었는데, 여기가 4이면 4고 3이면 3이고 2면 2라서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x 곱하기 px, x 곱하기 px를 새로운 하나의 함수 fx라고 한다면 px는 3차고 곱하기 1차니까 px는 몇 차야? 4차가 되는 거죠. fx에 1, 2, 3, 4를 집어넣으면 다 1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에 1, 2, 3, 4를 집어넣으면 다 1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 fx를 모를 수 있다. x마이는 x마이, x마3, x마4 더하기 1. 이 내용 기억나시죠? 그리고 최고창의 개수는 아직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a라고 두셔야 할 것 같아요. 됐죠? 그럼 이거 이용하면은 사실 x 곱하기 px가 인 거니까 완성이 된 거죠. 다시 x 곱하기 px가 얘란 식으로 완성이 된 거야. 그다음에 a가 못 구하나? a가 구해야 돼. 방법은 항등식이잖아. x 곱하기 px를 얘라고요. a가 구해야 돼. 방법은 계속 비교하다 항등식을 한번 했는데 뭐? 수치네. A 얼마? 0. 여기 0 집어넣으면 부서잖아. 0. 그럼 A값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렇게 A값 구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지금 내가 풀어준 여기 있는 모든 문제는 필수 문항이야 거의. 이거는 익혀야 되는 거야. 처음에 봤을 때는 안 풀릴 수밖에 없는데 이건 익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거 익히자고 하는 거예요. 자, f가 2차, gx가 1차로 나와 있고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나와 있대요. 일단은 문제가 나누는 값, 목 다 나와 있으니까 친절하게 다 있으니 다 쓸 거야. fx와 gx를 곱하래요. 그럼 얘는 2차, 얘는 1차. 합치면 몇 차? 3차가 되는 거겠죠. 이 값은 fx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나누래요. 이게 나누는 값이고 몫은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나머지 얘가 나머지야. 나머지 어디죠? 나머지가 fx 더하기 x gx. 개수를 비교하고 싶은데 전부 다 뭐 f하고 g만 단뜩 있어가지고 또 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조심할 건 뭐냐면 f하고 g를 미정계수를 넣어서 식을 다르게 쓰면 어떨까요? 다시 말하면 fx가 2차가 있으니 fx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g 얘를 뭐 px 플러스 q 1차니까 px 플러스 q 라고 넣고 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좋은 발상이야. 괜찮다고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뭘 확인해? 이 문제는 f하고 g하고의 차수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고창의 개수가 혹시 뭔일지 먼저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여기서는 차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얘가 몇 차예요? 나머지가 몇 차야? 정상적으로는 2차예요.
왜 얘가 몇 차고? 2차고 x 곱하기 2차 얘도 2차잖아. 우연치 않게 최고창의 개수가 반대 부호라서 1차가 될 수도 있지만 정상적으로는 얘가 2차인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럼 다시 얘들아 얘 몇 차야? 얘가 몇 차야? 2차야. 2차 빼기 2차면 몇 차야? 2차죠? 어? 나누는 값이 차수가 2차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어. 왜? 이 fx가 혹시라도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녀석이라면 2차이 아예 없어지고 얘가 1차로 될 수 있는 거잖아. 얘가 차수가 높아야 2차인 거고 얘가 아니면 얘는 2차가 될 거예요. 괜찮아? 그럼 얘는 무조건 몇 차가 돼야 돼? 1차 이하가 되잖아. 그럼 여기 최고차는 2차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거 알았어. 일단 fx하고 xgx를 합치면 양쪽 다 2차인 건데 최고창의 개수가 어떻게 된대? 일단은 없어질 거다. 됐어요? 없어질 거다. 그럼 예를 들면 fx가 최고창의 개수가 만약에 a야. 이렇게 시작하는 녀석이야. 그럼 gx는 어떻게 시작해야 돼? 마이너스 ax로 시작하는 녀석일 거야. 그럼 여기다가 x를 곱하면 얘랑 똑같은 값에 의해서 없어질 것이니까. 이런 걸 고민하는 일 겁니다. 아까 내가 풀었던 문제 n차라고 두고 최고차를 구하는 문제. 네네. 저쪽으로. 아니 가지고 올게. 이해가겠어요? 괜찮니? 요거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그럼 또 한번 해보자. 문제가 여기가 몇 차야? 얘가 3차예요. 한번 봐봐. 이거 2차잖아. 여기 2차잖아. 2차 곱하기 2차는 4차. 이 몇 차? 응? 그럼 얘가 몇 차가 돼야 돼? 얘 1차 돼야 돼. 1차. 2차도 아니고 1차야. 그럼 나머지 몇 차가 돼야 돼? 이 상수돼야 된다. 그러면 많은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야. fx 빼기 2x 제곱이 1차가 되려면 여기 최고창이랑 여기 2차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fx의 시작은 얼마가 되는 거야? 2x 제곱을 시작하는 거예요.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fx를. 그럼 여기다 이거 넣어서 얘가 상수항이 되려면 gx의 1창의 개수가 얼마가 되면 좋을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복잡해 보이지만 얘네들이 항등식이라는 조건 때문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최고창의 차수와 개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일단은 57쪽에 있는 다 6문제 있죠? 이거만 먼저 풀고 가볼게요. 조금 뒷페이지인 것들은 조금 더 어려워요. 자, 봅시다. 288번하고 290번을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같은 뉘앙스거든. 근데 이게 전혀 느낌이 안 올 수 있어요. fx는 4차식이고 방정식인데 그늘 같지 않은데 엄밀히 말하면 4차 방정식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내용 자체가 봐봐. 고2 학력평가하면 고2 3월 고2 학력평가하면 고1 범위를 전체를 다 배웠을 때 할 수 있는 거거든. 물론 우리는 다 배웠으니까 할 수 있어야 되긴 하는데 질문입니다. 4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요? 아니야. 3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최소 개수는 최소 개수 3차 방정식 최대는 3개보다 실근일 수 있어요. 3차 방정식 최소는요? 1개 1개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3차 방정식의 경우는 실근의 개수는 최소 1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될까요? 3차 문제는 3차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a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뭔가가 있는데 여기에 글은 3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3개 모두 다 실근일 수 있어요. 물어보게더라. 2개는 실근이고 하나는 허근일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없어요. 맞아요. 왜죠? 미지수가 허근이 생길 수도 없죠. 맞아요. 근데 허근이 1개일 수도 없거든. 다항식에서 허근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허그는 무조건 짝수계식 존재예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안 신기하니? 만약에 허근이 하나, 실근이 하나, 우리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인데 실근이 하나 1이고 또 다른 허근이 i라고 해볼게. 우리 허그를 배웠으니까 i랑 1이 근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것 같아. 그죠? 이 방정식의 근은 1과 i. 문제 없잖아. 그런데 얘를 전개를 하잖아. 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뭐냐면 요 3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은 여기에 있는 개수들 x가 아닌 위전개수 a, b, c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요 a, b, c가 실수이려면 무조건 허그는 짝수계수 존재해야 돼. 다만 여기는 위전개수가 다시 말할게.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a, b, c 이 개수가 실수가 아니라 만약에 허수가 될 수도 있대. 얘네가 만약에 허수가 될 수도 있으면 허근의 개수는 한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여기 개수가 허수가 들어갈 수 있다면 이때는 허근이 홀수계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개수가 짝수라면, 실수라면, 여기 있는 개수들이 실수라면 허근은 무조건 짝수계식 존재해야 돼요. 이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야. 만약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는 0, 이 방정식이 있어요. 이거의 근은 구하래.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뭘 써야 돼 우리는? 근의 공식 쓸 거 아니야. 근의 공식을 쓰면 루트 3i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근이 플러스 루트 3i인 거랑 마이너스 루트 3i인 거 이렇게 두 개씩 존재한다고. 이거 정상인 거라고. 그래서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개수가 실수인 개수, 그 실개수라고 하는데 개수가 우리는 실수인 것들로만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개수가 허수인 건 앞으로 평생 나오지 않아요. 괜찮아. 우리가 복소수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와. 그럼 너희들은 뭐라고 각인하면 되냐면 방정식의 근이 허근이라면 허근은 무조건 짝수계식 존재해야 돼. 2개, 4개, 6개. 아니면 없던지. 허수인 근이 홀수계로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그러려면 개수가 허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반암기예요 지금. 자, 우리 다시 보자고요. 4차 방정식인데 그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허근이 몇 개라는 얘기야? 허근만 4개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저 fx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차식이 됐잖아. 얘들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야지만 다음 식을 계산할 수가 있어. 그럼 저 녀석이 계산이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2차식 2개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2차식 2개로. 2차식 2개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얘네들이 어떤 값이냐면 이런 거야. 허근을 갖는 2차식 2개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좀 적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하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하나 이런 것들. 그럼 얘네들은 각각 뭐예요? 2차식인데 식은을 갖지 않죠. 식은을 갖지 않는 2개씩 곱하기로 연결된 이런 4차이면 식은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 표현법을 알아야 돼요. 알겠죠? 4차 방정식이 식은을 갖지 않는다? 저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왔잖아요. fs는 두 다항식 gx와 hx를 인수한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 인수분해가 얘네들로 된다는 얘기야. 그럼 문제에서 gx하고 hx는 각각 몇 차식인 거? 둘 다? 둘 다 2차식인 건데 얘네들은 식은을 가져 안 가져? 식은을 갖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 g하고 h는 f를 구성하는 두 요소인데 인수를 갖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고, 또 하나 hx를 gx로 나눈 나머지는 이렇대요. 그러니까 얘가 gx라면 이 gx 얘가 hx라면 hx는 gx로 나누 2차로 나눠. 그럼 몫이 있을 거예요. 근데 2차를 2차로 나누는 거니까 몫은 상수일 거고, 나는 나머지 얼마래?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괜찮아? 이 조건인 거야, 얘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gx 함수만 2차식으로 넣었을 때 어떻게 될지 고민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고 이 둘을 곱한 게 얘가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도 미정계수가 두 개라서 이 자체적으로 한 번에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는 없어. 근데 얘네 둘을 곱하면 결과적으로 제가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거 좀 노가다지만 gx를 만약에 최고창의 개수가 여기가 1이 나오는 것이니 여기 최고창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x제곱 만약에 봐봐 px 플러스 q라고 둔다면 얘가 gx라면 요 hx 함수는 여기 gx랑 똑같은 거잖아. 여기다가 상수 곱하고 얘 더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fx 함수는 gx의 상수 곱하고 마사에서 마이너스를 합치면 얘가 뭐가 된다? 저 fx가 된다는 얘기죠. 얘를 정리한 게 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몇 차인 거야? gx가 그러니까 2차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최고차에서도 아마 1 나올 건데 이렇게 놓은 상태랑 얘랑 비교를 한다면 어느 정도 미정계수가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계수 비교하는 건데 fx는 이 두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얘들아 봐 fx가 인수 갔는데 fx가 만약에 1차식이야 x 플러스 a 플러스 뭐 3차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얘는 x가 마이너스 a 때 실근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근을 갖지 않으려면 2차식인데 허근을 갖는 경우가 되어야 할 거고 인수분해가 만약에 1차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반드시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었을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다음 문제 좀 예를 들어볼게. 자 이렇게 보면 px 곱하기 qx는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 뭐냐면 이거의 값은 이거 곱하기 얼마가 된다는 얘기인데 px는 3차고 qx는 1차니까 얘 몇 차 합쳐서 4차인 거예요. 그럼 그 4차식이고 얘는 2차, 1차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 1차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px 곱하기 qx는 결과적으로 4차인 거고 여기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그리고 여기가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가 또 인수가 하나 더 있어야 돼. 몇 차야? 1차일 거야. 그럼 얘를 ax 플러스 b라고 둬야 되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있잖아. 근데 얘를 실근을 가져간 거죠. 3, 3은 9 마이너스 4, 3 안 갔죠? 이거 실근이 없잖아요. 실근이 없다고. 여기서는 실근을 같이 않아요. 여기서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쨌든 간에 px 곱하기 qx인데 px가 몇 차? 3차. qx가 몇 차? 1차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자, 요건 쪼갤 수 있어 없어? 인수를 1차로 쪼갤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qx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냐면 요거이던지 아니면 얘가 될 수 있겠죠? 그럼 qx를 가늠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다만 조심할 게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어. 여기가 qx가 1차인 거는 얘를 인수를 갖고 있거나 얘를 인수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 되지 않아? x-1에 예를 들어서 뭐 a를 곱하기 연결돼 있어. 만약 숫자가 뭐 2야 이렇게. 이거 qx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지. 얘가 만약에 2 곱하기 연결되면 여기다 2분의 곱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랑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꼭 개수가 얼마라고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qx의 개수는 너희들 좀 고려를 딱 해줘야 돼요. 이말 이해가니? 그래서 qx가 예일 때는 최고차 개수가 얼마가 될 수 있을지 좀 고려를 해주면 어떨까? A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qx는 얘를 인수 갖고나 얘를 인수 갖고 있었는데 요 항등식이 성립하려면 qx의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면 되겠다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왜냐면 얘는 1차니까 이거 적으면 2차야. 여기 3차야. 같을 수 없잖아. 그럼 얘가 2차가 되면 px의 3차가 얘랑 없어져야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px의 최고창의 개수는 3차야, 3차. 근데 이 녀석의 개수는 x 세제곱이어야 돼. 그래서 얘랑 없어질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px가 최고창 개수가 1이 되려면 누구를 갖고 있어야 될까? px가 얘하고 얘를 갖고 있던지 아니면 여기서의 개수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처음부터 기억할 때 개수는 앞을 빼놓고 그냥 x-4로 이렇게 봐도 돼요.
얘네 둘을 곱한 게 4차가 되는데 2차, 1차, 마지막 1차가 얘인데 최고층에서는 A라고 딱 떼어놔도 돼. 그럼 PX가 될 수 있는 건 얘하고 얘를 곱한 것이든지 얘하고 얘를 곱한 것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너희들 이동해.